15년도에는 배달 비즈니스로 진출하게 되고요. 17년, 2년 후에는 화물 운송 시장까지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밝히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5조 내외 지분 가치라고 밝히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다 건너의 우량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선임연구위원 황창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나오시는데 이제 네, 오랜만에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느 기업입니까? 오늘은 우버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사실 우버는 좀 굉장히 유명한 기업 예, 아닌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서비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 택시 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제로 택시 드라이버분들을 저희가 부르는 개념인 거고, 우버는 택시 면허업을 가지신 드라이버분들이 아니라 일반 고객 운전사분들이 운전사로 등록을 하면 일반 고객들과 매칭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아예 동종업계에 걸리는 이제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완전 동종업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완성차 업체라든지 자율주행 업체랑도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버 테크놀로지스, 이 기업은 어떻게 또 성장을 하게 됐나요?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칼라니까 캠프가 공동 창업자고요. 200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추운 날에 택시가 잘 안 잡혔어요. 택시가 잘 안 잡히시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큰일 났다. 걸어야 되나? 걸어야 이 정도 생각인데, 이분들은 거기로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만들어 버린 거군요. 정말 마인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탄력적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고객의 불편도 해결되고 비즈니스가 생겨나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버가 이제 도입된다고 했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네. 미국은 그러면 원래 차량 공유가 합법이었나요? 그런 부분을 안 된다라고 법에서 많이 했었는데, 소비자의 후생이라고 하죠. 소비자의 그런 니즈가 시장을 침투하면서 맞닿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버가 자연스럽게 또 성장의 길을 갈 수. 그렇죠. 그렇게 계속 성장 가도를 달렸고, 아까 말씀드린 파리에도 비즈니스 시작하고 2년 후에 진출하게 되는 쾌거를 보이게 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15년도에는 배달 비즈니스도 진출하게 되고요. 우버 이츠. 그렇죠. 맞습니다. 17년, 2년 후에는 화물 운송 시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아름다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인 칼라닉이 성추행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퇴출까지 됐는데, 칼라닉의 이런 어두운 모습이 보여지고 나서 다른 아이디어를 베껴서 조금 못된 짓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칼라닉이 퇴출되고 나서는 이제 외부 CEO를 영입해야 하는데요. 다라 코스라 샤이라는, 제가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어느 나라 사람인 거죠? 그 엑스페디아의 CEO를 하셨던 분이고, 이 부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경영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분의 3은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한 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25% 중에 한 20% 가까이는 배달 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빌리티 시장을 좀 넓게 봐야 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모빌리티 시장이 규모를 한 8,000조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차지를 했었죠.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시는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죠. 자율주행의 영역은 또 구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 완성차들이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 운송과 배송, 그리고 카 쉐어링, 렌탈,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경계가 좀 모호해지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버는 좀 어떤 위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요? 우버는 이제 고객과 라이더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배송과 운송 영역에도 도전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성비를 봤을 때 택시가 제일 비싸고 소유가 한 중간쯤이고 대중교통이 제일 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이 된다면 또 싸지겠죠. 차량 소유라는 게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택시나 이러한 이동수단이 더 싸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버가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이쪽 네네. 업계에서 얼마나 좀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나요? 가장 핵심 사업인 라이드 같은 경우는 69개 국가에 900개 도시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북미, 남쪽에 있는 남미, 중동과 유럽,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상당히 많은 국가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일부 시장 같은 경우는 제도나 경쟁에서 좀 밀려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이 진출을 했다가 운전사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우버 파파라치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었죠. 우버처럼 운행을 하는 경우를 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많은 국가에 진출도 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분포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남은 지역이 별로 없네요. 아프리카랑 아시아인데요. 아시아 쪽에서는 세 가지로 보면 러시아, 중국, 동남아 쪽이 있는데 러시아에는 얀덱스라는 기업이 있고 중국에는 디디슈싱, 동남아에는 그랩인데요. 그 회사들 다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가 가지고 있어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밝히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5조 내외의 지분 가치라고 밝히는데 이게 또 커질 수도 있겠죠. 기업 내에서의 매출 말고도 좀 투자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거군요. 우버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드라이버한테 지급을 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런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과 비슷하죠. 그럼 구독 서비스도 하면서 매출의 좀 안정성도 올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아직은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에서는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좀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배달 서비스가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확실히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전체 레스토랑 시장 자체가 한 3,500조 원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서비스가 침투가 가능한 시장이 한 1,000조 정도다. 드라이브 스루 포함해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30%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주요한 플레이어로 본인들도 우버이츠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거고 점점 이쪽도 과점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실 3사가 있었잖아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 3사가 사실은 거의 합쳐지면서 다른 나라 회사로 넘어간 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 쪽 회사. 예, 딜리버리 히어로로 넘어갔고요. 네. 그나마 이제 미국이 아직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로퍼브, 도어대시, 포스트메이츠, 그리고 우버이츠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도 많이 효율화하고 또 인수 합병을 통해서 더 과점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나 유럽 시장은 좀 많이 아직 좀 성장이 안 돼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그래도 활성화가 많이 된 상태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 배달을 하다 보면 기존 택배야 이제 물품을 하게 되면은 시간 텀이 길어도 되는데 이 짧다 보니까 실제로 식료품 배달을 하는 시장과 겹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향후에 그쪽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라이딩 이츠 두 가지를 언급해 네. 주셨는데 자율주행이 남았군요.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화물, 그다음에 도심 항공 이런 미래의 꿈에 대한 요소인데 아직까지는 뭐 100%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가 있지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한참 많이 가졌던 네네. 기업 테슬라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이제 실제로 상용화를 해서 매출까지 일어나고 있죠. 그 외에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기술을 많이 축적했다라고 알려진 기업은 구글의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입니다. 그럼 우버는 지금 웨이모와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이 약간 흑역사가 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 우버에서도 자율주행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웨이모의 기술 유출을 해와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아 그것도 지금 의혹이 있군요. 예, 좀 이게 분쟁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협업 관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웨이모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완성차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소프트 형태로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버와 이 구글이 이미 있는 완성차 시장이랑 함께 또 협업을 할 수도 있겠군요. 카네기 멜론 대학과 협력을 맺기도 하고 있고 1,500 이상의 인력이 투입이 돼 있는데 상당수가 이제 연구 인력이고요. 소프트뱅크, 도요다로부터 1조 원 이상 자금 수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이게 미래 산업의 좀 선도주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실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자율주행을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하면서 중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재개를 하고 있고 사고만 나지 않게 지켜보는 그런 운전사들이 100명 이상이 투입이 되면서 레코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으니까 네네. 그만큼 그쪽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 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화물이고요. 배달 다음으로 17년에 시작한 화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화주가 드라이버들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입찰하고 이런 시간들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배송이 늦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침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버의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입찰을 원클릭만으로 가능하고 배송 절차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물 운송계에서 좀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자율주행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되면은 드라이버에 대한 비용이 빠지면서 굉장히 비용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비즈니스로 보이기도 하고요. 완전한 그 화물차의 자율주행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에 화물차를 따라가는 정도의 자율주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한 명의 드라이버에 다른 차들 붙이면 이익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모빌리티 시장을 엿보다 보니까 가장 빠르고 편한 게 결국에는 날아서 가는 거잖아요. 이쪽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도심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버는 드론 같은 형태로 수직 이착륙 가능한 헬기와 비슷한 거를 지금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차와도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버의 지금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분기 발표한 실적에서 매출액이 한 30% 정도 줄었고 특히 메인 비즈니스인 라이드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부킹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동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네. 우버 이츠는 좀 탄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우버이츠는 뭐 한국에서도 많이 느꼈겠지만 미국은 락다운이 더 심했잖아요. 동기간 2배 정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버에 좀 투자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실적에도 직격탄을 준 코로나 같은 경우인데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고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명확한 그림을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좀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경합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는 잘 사는 중산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해서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이 안정화되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버는 고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직접 고용이 아니죠. 그렇죠. 플랫폼으로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일부 주에서는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소비자의 부담이 또 커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기존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일방적으로 전가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버 테크놀로지 이것만은 알고 가자 투자 포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라이드와 이츠 같은 경우는 라이드는 일부 코로나 타격이 있었지만 회복이 기대될 수 있고 이츠 같은 경우는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등 수혜를 보고 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화물, 자율주행, 도심항공 등이 있고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우버 테크놀로지 정말 마지막으로 5글자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택 투 컨택으로 하겠습니다. 언택 투 컨택. 코로나 기간에는 언택으로 수혜를 많이 본 배달 사업부가 있고 지금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거나 아니면 백신이 나오면은 컨택인 메인 비즈니스인 라이드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언택 투 컨택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활약이 주목되는 우버 테크놀로지, 앞으로의 성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